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두 번째 토픽 웨비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분들 참고로 마이크와 비디오는 저희가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이크하고 비디오는 켜지 말아 주시기를 저희 웨비나 하는 내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웨비나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상속계획과 그다음에 그 에셀 리포지셔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참석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 분들이 이제 오늘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마 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에스테이트 플래닝 상속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체크 포인트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유진박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중요함과 왜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저희 이제 박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박유진 변호사님이 이제 반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체크 포인트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상속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제가 그걸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죠. 저희는 여기가 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자산이 한 16만 불 정도 브로스입니다. 브로스로 한 16만 불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 꼭 셋업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16만 불 이상의 재산이 있으신 분이 아무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남들이 흔히 말하는 유언장만 하나 쓰고 갑자기 무슨 일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프한테 다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와이프분께서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자산들이 자녀한테 이제 잘 가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16만 불이 넘을 경우에는 일단 프로베이트 코트라는 곳으로 여러분들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퍼블릭에 오픈을 해서 흔히 말하는 IRS라든지 그 다음에 크레디터라든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든 퍼블릭에 오픈을 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클레임을 할 게 있는 사람들은 클레임을 해라 하고 이제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게 많이 느려요. 네, 많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듣는 얘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자산이 프로베이트 코트로 넘어가서 다 이제 그게 끝나고 릴리즈가 될 때까지는 자녀들한테 평균 2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그 유서나 윌 같은 걸 써놓으셨어도 자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시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는 걸 안 해놓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자산이 프로베이트 코트라는 데 동결이 되면 그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일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세싱 비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총 자산의 보통은 한 4%에서 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근데 설령 가령 저희 한국 분들은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주 부동산 좋아하시죠. 근데 설령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50만 불이 내액불이고 50만 불이 몰기지예요. 그렇다 한들 이 프로베이트 코트에서는 마켓 밸류 그게 100만 불에 대해서 4% 5%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를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은 일단 거기에서 코트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또 혼자 그걸 하시긴 또 불편하시겠죠, 자녀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변호사분들을 사용을 해서 대동을 해서 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프로베이트에 가는 거를 딱 막아주는 아주 심플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재산 분배를 하고 이런 거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하셨던 박유진 변호사님이 저희랑도 일을 또 많이 같이 하셨고, 또 박유진 변호사님은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민법도 하고 뭐 상위 뭐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추천드릴 때는 정말 이 리빙 트러스트에서 잘 아시고 많이 해보셨던 그런 프로페셔널하고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또 박유진 회사가 이번에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무료 상담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 또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리빙 트러스트를 벌써 셋업을 막 10년 전에 해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준비를 하셔서. 근데 요번에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받고 싶으시다든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요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박윤진 변호사님한테 한번 리뷰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테이트 플래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뭐 어드바이저 분들이 또 이제 전화드리고 하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예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웨비나로 이렇게 뭐 줌으로 변호사님하고 원어원으로 하시던, 아니면 뭐 저희 오피스에서, 아니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걸 좀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아마 신문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라디오 코리아 광고 나가는 거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두 번째 토픽으로는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걸로 토픽을 좀 정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른 인포메이션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저희 EMP 파이낸셜 네트워크 회사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물론 어저께 뭐 그저께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EMP 파이낸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재정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험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재정, 투자, 그리고 자산 관리까지가 저희가 다 해드리고, 또 저희가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처럼 집을 사고 팔고 그런 건 하진 않지만, 또 거기에 상응하는 부동산과 관계돼서 자산을 늘리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0개 이상의 주류 회사들하고 이제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재정 관리, 재정 계획 이런 걸 하실 때 보면은 시츄에이션들이 다 다르세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가 맞춤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박유진 변호사님도 있고, 또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또 CPA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좀 이렇게 약간 정보통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법적인 거, 뭐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 해서 하면은 저희가 또 연결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텍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텍스 어드바이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바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탑픽을 프리미엄 파이낸스라고 적었는데, 아마 이제 신문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리미엄 파이낸싱. 그리고 제가 요즘 와서 이제 뭐 저도 중앙일보, 한국일보 뭐 다른 신문들을 보는데, 또 다른 회사의 이 훌륭한 어드바이저 분들이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칼럼을 좀 쓰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프리미엄 파이낸싱 라이프 인슈런스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 파이낸스, 제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제 섭취를 해놨는데, 일단 먼저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어떻게 시작하고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럼 과연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뭔가, 그리고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오늘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적합한 대상, 이거는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뭐 보험을 구입하시는데 다 적합하게 쓰는 전략은 아니세요. 거기에 맞는 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떤 분들이 맞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베네핏을 최대한으로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좀 그 적합한 대상들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프리미엄이 가면은 어디로 돈이 가서 어떻게 인슈런스에 펀딩되고 그런 차트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가지 이제 프리미엄 파이낸스를 하면 좋은 장점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 프리미엄 파이낸스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일종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리지 말고 뭐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 주의해야 될 상황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포인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2분 정도의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쉐어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프리미엄 파이낸싱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 주류 사회에서 뭐 백인들 아니면 주이시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셨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텍스 내시는 거 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플래닝을 할 때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게 항상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진짜 소득이 높으시거나 재산이 많으신 부유층들만이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플랜을 좀 사용을 하셨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자산이 많고 인컴이 높으신 분들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할 때 그 론을 해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담보를 잡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집도 담보를 잡고 옛날에는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투자 뭐 어카운트에서 그것도 잡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 2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바뀌면서 그런 담보 잡는 거라든지 그런 제한들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중산층뿐만 아니라 특히는 비즈니스 오너, 그렇죠? 그리고 재산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래도 상속계획에서 아주 좋은 플랜으로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와서 더 몇 년 전부터 인기가 많은 거는 뭐 여러분도 항상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사상 최저입니다. 그죠? 금리를 아주 낮게 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파이낸싱은 이 낮은 이자율을 이용을 해서 그 라이프 인슈런스 펀딩에서 캐시를 최대한으로 불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망 시에는 그 보험금으로 이제 그 상속계획까지 하시면서 상속세를 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함께 플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 플래닝으로 아주 가까운 걸 갖고 있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보면은 잘 설계된 프리미엄 파이낸싱 제작의 계획의 경우 엄청난 성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세금 상속 계획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거를 꼭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 프리미엄 파이낸싱 뭐 저기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파이낸싱을 보세요. 이제 돈을 이제 론을 받으시는 건데 아주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냥 집을 사시는 거하고 똑같으세요. 자, 어떤 분이 이제 부동산에서 집을 사시는데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물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100만 불을 캐시로 현찰로 주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보통 뭐 20%만 다운하면 된다 그러면은 20%만 다운하고 80만 불을 모르기지를 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그 집을 할 게 있으면은 뭐 40만 불 다운하고 60만 불 모르기지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시는 거하고 똑같으세요. 다만 집의 파이낸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라이프 인슈런스에 그 프리미엄 내는 거를 이제 파이낸싱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자신의 보험료 제가 모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를 전체를 다 지불하시는 게 아니라 한 여러분들은 한 30% 정도 지불을 하시고 나머지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 대출을 통해서 그쪽에서 함께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펀딩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세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 몰기지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큰 거를 구입하실 때는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한 70%는 그 은행에서 내주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몰기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가장 낮은 이자로, 그렇죠? 가장 낮은 이자로
이제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뭐 요즘은 매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가서 렌트에 사는 거하고 내가 어느 정도 몰기지 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하고 페이먼이 비슷비슷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인트레스트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 일하시고 해서 집을 좋은 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집을 구입하시고 또 지금도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상당히 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조건으로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받으셔서 이제 은퇴로 쓰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자산이 많이 불어나시는 부동산을 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나중에 내가 낼지도 모르겠는 이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도대체 그걸 왜 하지? 자, 제가 이제 블랙 포인트를 해놨는데, 같은 보험료로 생명보험을 최대치로 올릴 수가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한 돈 10만 불로 이제 뭐 몇 년에 걸쳐서든 돈 10만 불로 제가 만약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100만 불짜리를 산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을 파이낸스를 통해서는 내가 나가는 돈은 10만 불은 똑같은데 뭐 300만 불, 500만 불 이 정도까지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리얼 케이스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불짜리 집이 있어서 이걸 사시는데, 어떤 분들은 100만 불을 그냥 캐시를 뭐 이자 내기 싫으니까 캐시를 다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0%만 다운하고 솔직히 100만 불이 있는데, 그리고 몰기지를 하신 다음에 그 80만 불을 다른 데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 이유는 지금의 이자가 이렇게 낮은데 거기다 다 넣어놓지 말고 맥거리로 그거를 20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80만 불 사고, 요 80만 불 가지고 딴 데다 하시는 거죠. 그걸 비즈니스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그러죠. 주식시장에 넣으셔도 되고, 내가 내는 인슈런스보다 내가 다른 데로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제가 해놓은 게 다른 자산들을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게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옆에 슬라이드 지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생명보험을 통해서 투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나서 죽어야 우리 자녀나 우리 이제 배우자가 받아서 생활을, 그런 관념에서는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류사회 분들은 이 생명보험으로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하세요. 꼭 내가 죽어서 그것보다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생명보험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세금의 혜택도 받고 내 투자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투자하시면은 뭐 주식을 샀다가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면 항상 텍스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뭐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사고 팔고 하더라도 그 안에 캐시밸류는 당장 텍스 내시는 게 없기 때문에 복리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캐시밸류도 많이 늘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캐시밸류 많이 불리셔서 그 돈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요즘 손님 많이 만나면 두 종류의 투자분들이 계세요. 한 분은 주식 아니면 뭐 펀드, ETF 이런 거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이게 많이 올라가면 팔고 싶은데 지금 텍스를 너무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돈을 벌었으면 텍스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1년 안에 팔자니 텍스가 많이 높고 1년을 기다렸다 팔자니 그 사이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캐시밸류를 그 안에서 많이 불리신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꺼내 쓰실 때 이 늘어난 이 이자에 대해서 텍스를 안 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을 통해서 하시는 투자세요. 그게 뭐 100% 다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니세요. 거기서도 이거 지킬 거 지켜야 되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이제 생명보험 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저께도 얘기하셨지만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데스 베네핏을 받으시는 거는 세금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tax deferred라고 돼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회사에서 해주는 401k 플랜, 그다음에 non-profit 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403b 플랜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죠.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세금 공제도 되고 내가 돈을 넣을 때 대신 나중에 만약에 이제 돈을 찾아 쓰시게 되시면은 그때 가서 세금을 내시는 거세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을 안 내고 계속 투자하실 동안은 세금이 계속 유예를 됐다가 내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찾았을 때 그때 세금을 내시는 거세요. 그래서 요거를 tax deferr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계속 유예시키고 그 대신 내가 돈을 찾을 때 언젠가는 텍스를 꼭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오른쪽 이제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텍스브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CD라고 있으신데 한국 분들 은행에 그 certified deposit이라고 해서 CD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물론 그 CD에 이제 돈이 안전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1년, 2년 내에 만약에 이 돈을 뭐 집을 꼭 사야 되는 뭐 그런 자금이라든지 그런 데는 은행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왜? 100% 개런티가 되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은행을 좀 갔다 왔어요. 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상담하시는 분하고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적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적금을 혹시 적금 들면은 이자를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냥 옆에서 이제 들리니까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CD가 아니고 적금인데 10만 불까지 넣으시면은 1년에 0.35%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CD로 하시면은 뭐 한국에 좀 보통 한 1% 이렇게 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CD 같은 경우도 1%의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꼭 뭐가 날라와요. 1월달쯤 1099이라는 게 날라와요. 텍스 내시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텍스 여기 보시면 머니마켓 뭐 어카운트라든지 뱅크 어카운트에서 그 조금 받는 이자 그것도 그렇고 또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뮤추얼 펀드도 또 거기에서 보면 또 디비던드라고 배당금도 나오고 밑에 보시면 뭐 스탁 디비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그때 이제 사고 팔고 바로바로 하면은 바로바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금을 바로바로 내셔야 되는 것들. 왼쪽에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는 세금을 안 내지만 언젠가 내가 돈을 찾을 때는 세금을 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빨간 거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보시면 tax exempt라고 돼 있으세요. or tax free세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의 이윤이 남았어도 텍스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뮤니시펄 반드인데 이거 채권이세요, 채권.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주에서 발행하는 거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테이트 텍스 이런 게 없으세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게 아까 이제 밑에 보시면 트랜지션 IRA는 텍스 디퍼드였는데 유예되고 나중에 텍스 내야 되는데 그 대신 세금 공제는 받죠. 근데 이 라스 IRA는 세금 공제는 못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IRA가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 돈을 막 거기다 넣으셔서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불어난 거예요. 투자를 했으니까 그 뭐 주식에 하시든 뮤추얼 펀드에 하시든 ETF에 하시든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IRA가 내가 돈을 찾았었을 때는 텍스를 내셔야 되는데 이 라스 IRA는 세금 공제를 처음에 내가 넣은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불었든지 상관없이 100% tax free예요. 너무나 좋은 플랜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IRS에서도 많이 이것 때문에 이걸 계속 해주게 해야 되는, 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뭐 있다는 뭐 소문은 들리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라스아이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 정말 큰 이윤을 남기시고도 거기에 대해서 텍스 페널티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돈을 넣으시는데 넣으실 수 있는 거에 리밋이 있어요. 네, 50세 미만이신 경우는 6,000불, 50세가 넘으신 경우는 1년에 7,000불 이상은 못 넣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미리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면은 참 좋으세요. 근데 이제 그 리미테이션이 이제 돈을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라스타일이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컴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거기 인컴 리밋이 있어요. 뭐 싱글일 때 얼마, 그다음에 허즈밴드 와이프 조인트로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플랜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회사에서 401k도 하고 뭘 뭐 하나 열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뭘 인컴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텍스 베너핏도 받으면서 내가 그 돈을 인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좀 할 데가 없을까? 그때가 나오는 게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를 펀딩을 하시는 거세요. 왜? 라이프 인슈런스는 당연히 텍스 디덕션 그런 거 없죠. 그냥 넣으시는 거지. 그럼 그 안에서 요즘 캐시밸류라는 걸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투자를 하셔서 캐시밸류가 쭉 늘어나시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돈을 꺼내 쓰실 때 텍스를 안 내시고 꺼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프리미엄 라이프 인슈런스를 내가 투자지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텍스 익점트, 텍스 프리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자세히 알으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프 인슈런스 쪽으로 이렇게 많이 펀딩을 해서 캐시밸류를 불리는구나 하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이제 뭐 간단히 말해서 집을 사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내 돈도 들어가지만 제3자의 금융에서 은행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이제 펀딩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라이프 인슈런스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시는 건 아니세요. 거기에 맞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프리미엄 파이낸싱에 적합한 대상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나이는 뭐 18세에서 65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두 가지예요. 왜냐면 은행에서도 그 많은 돈을 저한테 빌려주면서 펀딩을 같이 시키려면 뭔가는 있어야죠. 여러분들 집 사실 때 보면은 그 론 받으려고 인컴 프루브 해야죠. 뭐 자산 프루브 해야죠. 뭐 해야죠. 크레딧 스코어 봐야죠.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프리미엄 파이낸싱도. 그래서 정말 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던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되게 많이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인컴을 보고 하시는 게 한 15만 불? 그 정도. 이것도 약간 이제 업앤다 룸은 좀 있습니다. 한 15만 불 정도 인컴을 버시거나 인컴은 이제 많지 않으신데 재산이 한 5밀리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 5밀리언은 그로스입니다. 그 에코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로스 에셋으로. 그래서 이 둘 중에 한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파이낸싱 프로그램에서 어프로브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생명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캐시밸류를 이제 돈을 펀딩시켜서 캐시밸류를 불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디컬 리그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건강에서 이제 할 때 그 안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좋은 건강. 근데 요거는 뭐 조금 어디가 안 좋으시다 그래서 아예부터 이런 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메디컬 리그점이나 이런 걸 해보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데스 베네핏을 뭐 50만 불에 뭐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캐시밸류 이렇게 불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보험국에서도 그렇게 너무 투자용으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적정한 이 데스 베네핏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랜딩해주는 회사들이 보통 보면은 미니멈 1밀리언에서 한 1.5 밀리언까지 라이프 인슈런스는 사셔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하시면 화요일 날도 들으셨지만 이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하셔야 되는데 상속세까지 이게 뭐가 좀 걸려 있으신 분들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시지만 지금은 1,100만 불 한 사람당 그럼 허즈밴드 와이프 하면 한 2,200만 불 그 정도까지 자녀들한테 줄 수 있어요. 세금 없이. 근데 이제 변호사 에스테이트 플래닝 변호사분들이나 뭐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게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거를 300에서 한 350까지 줄일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대비가 많은데 어디선가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제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베네핏을 많이 주셨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부자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세금을 뭐 이렇게 좀 더 걷는 그런 성격의 당이다 보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프로포즈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350만 불 한 분당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시는 게 가능할 거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정말 에스테이트 이 상속세를 걱정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런 분들은 요 풀명 파이낸싱이라는 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 아주 잘 그 상속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텍스 디퍼 세금 유예되면서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데 텍스 프리로 많이 이자가 올랐는데도 그걸 텍스 프리로 쓸 수 있는 그런 리타이먼 인컴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이 신문도 많이 나오고 많이 해요. 롱텀 케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노령화가 되고 그렇죠,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사고가 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메디칼이라고 해서 이제 저소득층이 이렇게 받으시는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해줘요. 얼마나 거 다 해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거 아시잖아요. 메디칼을 받으시려고 하시면은 집 한 채, 자동차 하나까지는 괜찮아요, 개인이. 근데 그 이외에 뭐 은행 잔고 몇만 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메디칼은 못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에 이제 안 되셔가지고 메디케어는 누구나 받는 거니까요. 그거를 받으시는데 그거를 받으시면서 이제 뭐 쓰시고 20% 정도 이제 본인 부담을 하시는데 그것도 솔직히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크로닉 일네스, 터미널 일네스, 크로닉 일네스, 뭐 크리티컬 인저리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롱텀 케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셔서 어디가 뭐 다치셔서 사람이 생활하는데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일을 못하면 보면 이제 롱텀 케어가 되는 건데 이 롱텀 케어는 이 메디 케어 가지고는 커버를 안 해줘요. 보통 한 달 정도는 커버를 해주고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만 평생 동안 해주진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웃 오브 파켓으로 내야 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항상 상속 계획을 할 때는 이 롱텀 케어 요것도 이제 변호사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 저희가 많이 봐왔거든요. 상속 계획을 하시는데 돈이 좀 있으셨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와이프께서도 이제 돌보기가 좀 힘드시면 누군가를 불러서 어시스턴트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을 거기서 다 그냥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캔서리 걸리시거나 스트로크가 오거나 하트택이 오거나 그러면은 또 이 요즘 생명보험들은 그 이제 돌아가셔야 나오는 데스 베네핏을 미리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캔서, 스트로크, 하트택, 그다음에 뭐 코마가 되시거나 뭐 뇌수술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투석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화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꺼내 쓰실 수가 있으신 거세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내가 건강하게 이제 은퇴까지 가서 미리 이제 펀딩을 시키면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들어놓으셨다가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이런 케어가 필요하시면은 그때도 쓰실 수 있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만약에 이제 재산이 더 많이 축적이 돼서 이걸 이제 자녀한테 넘겨야 되는데 상속세 그것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세요. 그래서 이 항상 이제 좀 자산이 있으시고 상속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롱텀 케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는 이 상속 계획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어드바이저 분들이 변호사 분들하고 CP 분들하고 일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뭐 그분들도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셨는데 되게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뱅크가 있고요. 그냥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뱅크가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서류를 넣어서 뱅크에서 어프로브가 되면 이제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은행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그 프리미엄, 그 보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싸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트러스트라는 걸 통해서 그 뱅크한테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자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하실 때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이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만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는 이유는 일단은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내가 만약에 300만 불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신이 오너면 그 팔러스의 주인이면 그거는 제가 돈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제 재산으로 잡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상속세금을 또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아일릿을 통해서 이 아일릿이라는 트러스트가 그 보험의 주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제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났더라도 거기에 있는 금액이 자녀분들이나 어디 이렇게 하셨을 때 세금을 그때는 텍스 프리로 다 베네피시얼 분들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 자세히 좀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프리미엄 파이낸싱의 장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짚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뭐 영어보다도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5년 동안 프리미엄을 냅니다. 제 돈으로. 물론 뭐 그 은행에 가는 돈이든. 그럼 같이 또 은행에서 5년을 내주고 나머지를 내주세요. 요거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프리미엄 파이낸스 내 돈은 조금 한 30%밖에 안 들어가고 은행에서 70%를 내주고 나중에 캐시밸류를 많이 물리거나 아니면 큰 사망 보험금을 서로 이제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을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상황들은 좀 있으세요. 자,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인트레스트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인트레스트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뭐 30년 모르기지 하면 뭐 한 2.6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5년 하시면 훨씬 더 낮고요. 이 인트레스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이자 뭐 이렇게 FRB의 이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실 수가 있는데 이 0.25%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거는 지금은 이자가 나는데 앞으로 이자가 올라갈 거니까 이거 안 돼.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저쪽 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안 빌려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폴리시 earning risk라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손님들의 돈도 들어가시지만 은행에 이제 대량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도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뱅크에서 가져가고 재건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퀄리피케이션 리스크는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뭐 집도 저랑 잡히고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도 잡히고 많이 이랬었는데 요즘은 딱 두 개예요. 그냥 팔러시가 시작을 하면 거기에 있는 캐시밸류, 그쵸? 돈이 쌓이는 거. 은행에서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데스밸류. 딱 그 두 개만 가지고 담보를 잡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집 사실 때 뭐 몰개지 하시면 집이 담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이제 실제 케이스인데 이제 손님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좀 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40세 여자분이셨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그 건강도 좋으셨죠. 이제 좋으시니까. 그래서 인컴을 한 15만 불, 왜냐면 이분이 덴티스트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컴을 한 15만 불 정도 버시고 그다음에 에셋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카우스하고 조금 다른 에셋, 왜냐면 그로스 에셋이니까 이게 넷 에셋이 아니고 한 2밀리언 정도 하는데 이분은 이 보험을 크게 해서 뭐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나중에 돈이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 이자가 붙었을 때 조금
택스를 좀 안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당연히 그러시죠. 택스를 누가 많이 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프리미엄 파이낸스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설을 해가지고 케이스를 했는데 이분의 포커스는 여기 보시면은 인컴 포커스예요. 그리고 리타이먼 인컴 포커스. 그래서 리타이먼해서 65세 리타이먼 토탈리 가능하나 택스를 안 내고 사용하신 거를 이렇게 하신 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인슈런스 프로덕트 인덱스라는 걸 쓰는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이제 투자 요즘은 주식을 너무 뭐 막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하니까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어느 뭐 이 트레이드를 가든 어리 트레이드를 가면 딱 나오는 건 세 가지. 다우존스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S&P 500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우존스는 미국의 제일 큰 30대 무량주들, 그렇죠?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S&P 500은 미국의 500개 기업, 그러니까 500개의 회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많은 분들이 이 S&P 500인 것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다 아시는 회사들이세요. 그렇죠? 다 큰 회사들이죠. 제가 뭐 500개를 당연히 다 올려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GM도 있고 많이 있으세요. 이 500개의 회사를 한 군데를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베스트먼트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S&P 500 중에서는 그 안에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거가 좀 영향을 덜 받는 뭐 가치주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모든 회사들이 500개 미국에서 진짜 크다는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가 않으세요. 네, 그래서 S&P 500 이 500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리고 이 인덱스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캐시밸류를 불러 나가는 거에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프리미엄을 넣고 그 돈이 이 S&P 500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게 몇 프로의 이윤이 남았다 그러면은 아니 뭐 7% 올랐다 그럼 7%의 이자를 그냥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셨던 돈이 직접 들어가서 이 S&P 500의 스탁을 사는 게 절대 아니세요. 단지 그냥 표준을 보는 것뿐이세요. 벤치마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신데 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No loss of cash value, 0% flow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프리미엄 이제 사람들 프리미엄을 내고 물론 당연히 보험이니까 보험료도 이 사람들 이제 거기서 삐를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하겠죠. 그럼 나머지 돈이 이제 어카운트에 이렇게 있어서 이 500대 기업의 주식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데 만약에 가령 이 500대 지수에 이번에 1년에 10%가 떨어졌다. 그렇죠? 뭐 솔직히 내 돈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니크하게 유니버설 라이프는 이 플로어를 0%로 해놨다는 건 뭐냐면 10%가 떨어지든 20%가 떨어지든 내가 오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못 받을 뿐이지 내 돈은 같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안 올라서 내가 이자를 못 받았네가 되는 거지. 이 주식들이 이 500개 기업이 다 떨어졌으니까 내 돈도 떨어졌네. 절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캐시 그 투자되시는 그 어카운트는 프로텍트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냈으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내 돈은 그대로 있겠냐는 아니세요. 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슈런스 비용 빠져야 되고요. 다른 삐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0% 플로어 여러분들의 이자를 못 받으신 것이지 빠지시는 건 아니세요. 자, 그러면 과연 S&P 500이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았을까? 올랐을까? 내렸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10년을 보여드려야 되나 20년을 보여드려야 되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지난 10년은 주식 마켓 너무 좋았어요. 정말 뭐랄까 아마 이제 워낙 큰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 보시면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물론 꼭 이제 팬데믹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1990년대부터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제가 볼 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 시작했을 때 주식 마켓이 S&P 500도 그렇고요. 연속 3년 떨어졌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버블닷컴. 한창 저쪽 실리콘밸리에서 막 컴퓨터 버블닷컴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게 터지면서 한 3년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9년, 2008년이죠. 2008년 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 떨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다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어디겠을지 떨어지겠지. 제가 그 얘기 들은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는데 또 다른 일들을 또 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바뀌니까 그런 주들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지난 10년에 리턴이 15% 뭐 매년 15% 에버리지가 나왔다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절대 개런티는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30년 동안의 투자 리턴을 보면은 그냥 주식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S&P 500으로 한 에버리지 리턴이 9.44% 나왔고요. 에버리지가 평균적으로 20년은 9.231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S&P 500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왜냐면 땅은 이제 그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것도 같이 투자하셨을 때 한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했던 케이스 잘 보이시죠? 실제로 했던 이제 케이스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여자분이시고요. 데스 베네핏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멈 한 100에서 150만 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도 있겠다 하셔가지고 일단 150만 불로 들어가셨어요.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다시 해드릴게요. 자, 쉐어를 해서 자,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안 켰네요. 쉐어. 자, 보시면 다시 이제 요번 보시면은 40세 여자분의 이제 데스벨리트 한 150만 불 시작하셨고 건강하셨고요, 다행히. 그러셔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파이낸스라는 걸 쓰신 거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보험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고 나시거나 다치시거나 이러실 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 넣으시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프리미엄을 내죠. 뭐 은행에 이걸 이자로 내던, 그리고 뱅크에서 집 살 때처럼 몰기지처럼 머니를 랜딩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 생명보험의 캐시밸류 최대를 분리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야 되는 금액을 딱 5년만 넣으시면 돼요. 더 안 넣으셔도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5년에 내는 게 연도수에 내는 거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10년으로 늘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제 매년 내시는 걸 좀 늘리시려고. 근데 요거는 5년으로 했을 때가 가장 캐시밸류가 좋아요. 자, 그럼 제가 5년을 내잖아요. 은행에서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5년을 내줘요. 돈 랜딩해주는 머니로. 자, 그럼 6년째부터는 내가 내는 포션도 은행에서 같이 내줘요. 나머지 5년을. 그럼 가령 내가 만약에 한 달에 5만 불씩 넣었다. 50만 불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5만 불을 넣고 그 6년째부터는 은행에서 10만 불씩 넣어줘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요번 거를 제가 이제 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딱 좋으세요.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40세 여자분인데 150만 불의 라이프 인슈런스 시작하시는 건데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그래서 이 손님이 내시는 금액은 1년에 23,350불씩 딱 5년만 내세요. 딱 5년만 내시고 그 다음에 뱅크에서 18,964불씩 똑같이 5년에 같이 부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손님은 6년째부터는 프리미엄을 안 내세요.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6년째부터는 손님이 내셔야 되는 포션, 은행이 내주시는 요 4,964불을 5년 동안 은행에서만 펀딩을 시켜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이제 기다리고, 왜? 캐시밸류가 많이 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5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15년째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은행, 여기 팔레스에 넣었던 돈하고 은행 이자하고 같이 많이 쌓여있는 캐시밸류에서 뽑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거 받고 은행에서 이제 나가면 이 팔레스는 완전한 내 자신께 되는 거세요. 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캐시밸류를 뭐 인컴으로 쓰셔도 되고 좀 많이 쓰셔도 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근데 여기 보이시는 요 interest rate이 있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금액이 은행에서 이제 론해주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전보 뭐 레이트 이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조금 높긴 한데 요 은행 이자를 받는데 3.9%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도 다 계산을 해서 앞으로 인트레스트가 올라가면은 손님이 내야 되는 인트레스트가 높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향후 2, 3년 뒤에 이자가 뭐 0.1% 올라간다는 걸 가상을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은행도 여러분들한테 집을 살 때 꼼꼼히 이제 론 다큐멘터리를 보고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 30년이든 15년이든 꼬박꼬박 갚아서 페이오프가 끝나면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서 이자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내시다가 만약 갑자기 못 하셔서 집을 폴클로즈 시키거나 숄세를 하시거나 뭐 어떤 걸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막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택시장이 은행에서도 그걸 경매에 놓고 팔고 하다 보면은 은행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는 좋으신 거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러면 내가 65세 은퇴를 해서 이분은 은퇴가 목적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하시는 거세요. 65세가 이제 딱 되셨어요. 그래서 론도 다 갚고 이제 65세에 돈을 꺼내려고 보니 캐시밸류가 이 돈은 S&P 500에서 계속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 자 여기서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거는 여기서 보는 투자 리턴 에버리지 리턴은 6.7%예요.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0년 리턴이 얼마였는지 한 9몇 % 나왔죠. 20년 리턴도 한 9몇 % 나왔었어요. 뭐 리인베스트 뭐 이런 거 따지면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이 보험회사에서 이 리턴 에버리지 보여줄 때는 또 꼭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는 선들이 있어요. 왜? 지난 30년 동안 9% 했다고 손님들한테 9% 절대 못 보여줘요. 그래서 이분의 나이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이거 정해서 주는데 6% 40세 앞으로 한 25년 투자 저는 되게 리즈너블한 가능한 넘버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되시면 이분이 어떻게 되시냐면 자 보세요. 65세 때부터 이제 인컴을 조금씩 찾아 쓰시는데 89,000불씩 매년 뽑아 쓰세요. 89,000불씩 매년 뽑아 쓰시는데 세금을 안 내세요. 자, 이제 위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이제 돼서 제가 빨리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죠. 손님이 내시는 금액이 자, 여기 보시면 5년 동안 손님이 내시는 금액이 116,750불이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은행에서 펀딩을 해주는 게 299,640불이세요. 그러면 이 팔레스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416,000불이세요. 그러면 손님이 내시는 게 제가 볼 때 한 28% 정도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셔서 하시면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인베스먼트로 돈을 투자하셨다고 보시자고 5년 동안 그리고 65세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제가 보면 한 58만 불 정도 될 거예요. 똑같은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인컴 텍스 내시고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 내시고 하면은 포텐셜리 65세 때 1년에 안전하게 뽑아 쓰실 수 있으신 게 한 22,320불 정도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손님이 똑같은 이 11만 얼마를 이 랜딩을 안 끼고 프리미엄 파이낸싱 안 하고 그냥 혼자 펀딩을 하셨어요. 뭐 라이프 인슈런스도 조금 작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이분은 65세에 한 38,000불 정도 찾을 수 있으신 거세요.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통해서 좀 큰 돈을 펀딩을 시키고 하면 89,000불을 65세 꺼내서 상당히 차이가 크죠. 자, 그러면 혼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쓰셨을 때는 35,000불에서 포텐셜리 내가 65세부터 90세까지
돈을 38,000불씩 쓰시면은 한 98만 8천 불 정도 쓰시는 거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90세 되셔도 캐시밸류도 요만큼 남아있을 거고요. 아니, 데스 베네핏도, 보험도. 근데 카이젠이라는 회사를 뭐 저희랑 자 회사인데 거기를 통해서 하시면은 똑같은 23,350불을 매년 내시고요. 딱 5년 만입니다. 5년. 65세부터 90세까지 89,000불씩 찾아 쓰시는 거세요. 그러면 65세부터 90세까지 89,000불씩 쓰시면 231만 4천불을 갖다 쓰시는 거세요. 자, 이게 쓰시고 90세 되셨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딱 무슨 일이나 돌아가시잖아요. 자녀분한테 224만 6천 불이라는 돈이 또 나가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은행 돈과 제 돈을 해서 제 돈을 최대한으로 조금 넣고 해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불려서 큰 돈으로 리버리지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펀딩을 시키는 거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시면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는 관계로 제가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좀 전에 거는 40대 여자분이 인컴을 포커스로 해서 내가 리타이먼트 되면은 텍스 혜택을 최고대한으로 누리면서 인컴을 쓰겠다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생명보험을 통해서 상속 계획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시는 건데 이분은 이제 55세 여자분이세요.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죠. 다행히 이제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200만 불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은 왜 200만 불을 하셨냐면 이분이 인컴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한 7만 불 정도 되세요. 인컴이. 근데 이제 재산이 한 10밀리언 정도 되세요. 이제 부동산을 몇 개 여러분 지금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죠. 몇 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한 10밀리언 정도 돼서 프리미엄 파이낸싱이 가능하신 거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뭐 무슨 일이 나가지고 자녀한테 돈이 가면 워낙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금액이 높으니까 11밀리언씩이니까 생각 안 하시는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신 거세요. 아 잠깐만 내가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한 300만 불로 줄면 내가 뭐 남편하고 해서 600만 불 애들 준다고 해서 400만 불 거기서 한 40% 50%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그 뭐 자녀분들이 그걸 받아서 세금 내려고 하는데 그때 주택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그 등치가 커.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20%, 30%, 40% 세일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텍스를 내기 위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한 200만 불로 시작을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나도 아이들이 내지 않게. 자,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분은 1년 동안에 74,150불씩 내세요. 언제? 딱 5년 동안. 그러시면은 37만 불 내시는 거세요. 5년 동안. 자, 그러면 첫 번째 5년은 똑같이 이제 회사에서, 이 은행에서 72,000불씩 내주고요. 그 6년째부터는 나의 포지션까지 14만 5천 불을 내줘요. 그러면은 100만 불 좀 넘게 넣어주는데, 그러면 제 돈과 은행 돈이 들어가면은 145만 6천 불을 이제 이 라이프 인슈런스 펀딩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거 계산을 해봤더니 손님이 내시는 37만 불이 전체의 한 25%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똑같은 금액 74,150불 5년씩 내고, 내가 그냥 이것만 나 혼자만 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90만 불짜리 보험밖에 못 사세요. 그리고 에이지가 90이 되면 그래도 220만 불 정도까지는 데스 베네핏 여러분들 사망보험을 풀어납니다. 자, 근데 랜딩과 함께해서 큰 돈을 같이 펀딩을 시키면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인슈런스가 200만 불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지금 나서 돌아가셔도 아이들이 그 재산을 받아도 이 200만 불은 캐시로 텍스 프리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어요. 자, 이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캐시밸류는 상관이 없으니까 90세까지 기다리시니까 360만 불 정도가 되시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랜딩을 통하면 한 1.4 밀리언을 더 받으시는 거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자가 좀 낮아요. 왜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레이스 받으셔서 그러면 1년에 7만 4천 불씩 손님은 5년만 딱 내시는 거세요. 처음에 5년은 거의 비슷하게 내줍니다. 그러다가 6년째부터 10년을 거의 2배로 내줘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는 똑같이 5년을 기다렸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부어줬던 원금하고 이제 이자도 이제 올라가는 걸로 본 거죠. 왜냐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거까지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가서 1.6 밀리언을 이 사람들은 이자 받을 것 같고 이제
이 팔러시 릴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캐시밸리는 솔직히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세요. 이분은 상속 계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원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 1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건 내 팔러시이기 때문에 내가 캐시밸리가 필요하면 꺼내 쓰셔도 되고,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요즘 뭐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55세밖에 안 됐고, 그래서 90세가 돼 보니까 여기 딱 보시듯이 360만 불이라는 분이 되시는 거세요. 자, 여기서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부동산을 참 좋아하세요. 아니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뭐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 분들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집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디플렉스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상속 계획을 할 때는 이걸 하나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자산이 300만 불, 500만 불, 뭐 1000만 불, 10밀리언이면 특히 부동산 자산도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릅니다. 그렇죠? 1%든 2%든 3%든 내 재산은 계속 불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 부동산. 그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네, 뭐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물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나시고 뭐 돌아가실 때 이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산이 계속 는다는 거는 나중에 상속세도 내실 가망성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이제 그 손님한테 보여드렸을 때 이게 처음에 200만 불로 시작하지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재산도 불어나고 하실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요 사망보험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산이 좀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도 세금 걱정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는 뭐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따라서 이제 이게 모든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셔서 한번 그걸 좀 받아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코테이션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55세,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55세 여자분의 건강은 좋으신데 인컴 한 7만 불 버시고 비즈니스 오늘 에셋은 집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그로스로 하니까 한 10밀리언. 그다음에 이분은 인컴이 아닌 데스베닉 포커스를 하신 거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를 시켜서 최대한으로 사망보험금을 하셔서 자녀들한테 이제 재산이 갈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부동산 자산 많이 해놓으셨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미국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벌어놓으셨으면 자녀들한테 가능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조금 준비를 안 해서 미국에 뭐 텍스 낼 건 내야죠. 하지만 조금 준비를 안 해서 그 어마어마한 텍스를 내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웨비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좀 항상 이거 하면 아쉬워요. 뭐냐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또 시간이 한 10분, 15분 지나면 더 재밌게 좀 해드리려고 저도 막 이제 하는데 시간이 좀 짧은데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한번 만나자 그러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를 하면서 탑픽을 3개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상속계획, 그리고 오늘 프리미엄 파이낸스까지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게 DST 1031 익스체인지라는 탑픽을 가지고 하실 텐데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라든지 또 들어와셨는데 친구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라든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 분들은 꼭 DST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 거는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부동산 자산 어마어마하게 제 부동산 하시는 분 여쭤보니까 이 부동산이 지금 너무 참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프로퍼티 뭐 이렇게 뭐 상가 커머셜 같은 거 올랐잖아요. 뭐 더 오르면 더 좋지만 항상 투자는 그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buy, sell high. 이거는 유치원도 아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양도세 없을 때 캐피럴 게인이 너무 많은 거야. 또 텍스를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 뭐세요? 텐더리원. 또 딴 거 사시잖아요. 다른 거. 잠깐만. 내가 정말 많이 오른 프로퍼티를 팔아서 이윤이 남겨야 되는데 텐더리 텍스 안 내려고 딴 거 샀는데 그것도 올라가 있네. 가격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세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희 이제 그 패트릭 킴 대표님하고 특히 텍스 플래닝을 아주 잘하시는 존 오 CPA 분께서 여러분들이 거기 특히 부동산 릴레이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레코멘드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에 뭐 혼자 들어오시는 건 좋지만 지인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부동산 관계돼서 관계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제 DSD를 여러분들이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내용, 좋은 텍스 세이빙, 좋은 뭐 상품 이런 거 나오면 저희들이 웨비나를 많이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해주시면은 뭐 이런 것도 좀 커버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커버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저희가 시간 내서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포메이션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 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은 그거 잘 보호하시고 상속으로 자녀들한테까지도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에 꼭 들어오는 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